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오후에도 또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 점심 식사는 별도로 주최 측에서 제공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쪽에 청운관 그 지하에 그 식당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식당을 좀 이용해 주시면 가성비가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좌담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좌담에 참석해 주신 세 분 패널을 소개해 드리고 마이크를 김원수 미래문명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좌담의 사회를 봐주실 김원수 미래문명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두 분 패널은 앞서 키노 스피치를 해주신 권오병 부총장님 그리고 지나테스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세 분의 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Professor 김윤철. Can you 네, hear me? 김윤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Good morning. 네, 좋은 Buenos dias. 아침입니다. Bonjour. 지금 저희 있는 강당이 조금 추운데요. 이 강의 두 분께서 해주신 강의로 인해서 좀 후끈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나테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의 예전의 케케묵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테세 교수님께 질문을 먼저 하는데 유엔에서는 항상 레이디 퍼스트 여성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는데 다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명 깊은 강연 잘 들었고 우리의 사고 방식과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지녔던 마지막에 담당을 했던 것이 무기의 무장 해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맡았을 때, 직책을 맡았을 때 그래서 저의 동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뭔가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지 않다가 갑자기 산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군비 축소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뭔가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었는데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으면서 산을 타고 올라가는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고 산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폴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의 모든 기록이 깨지고 있습니다. 특히나도 군비에 대해서 많은 예비비가 깨지고 있고 그 기록이 깨지고 있고 지금 권오병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매년마다 그 기록이 깨지고 있고 또한 기후 위기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내년에도 아마도 그 최고 온도가 또 기록이 깨질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이런 최고 온도 기록들이 깨지고 있고 이러한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는데 우리의 사고 방식만 변하지 않고 기록이 예전처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지나 테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에서의 그 패러다임 변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도 권력을 쥐고 있는 그 권위자들 간의 사고 방식 그리고 패러다임을 어떻게 깨고 어떻게 전환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도 특히 뭔가 좀 강인한 보수파 지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장의 자리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한 해안을 좀 제공을 하고 싶겠죠. Of course, I think that the education we have had, it's a colonial. 이제까지 가르쳐 왔던 교육의 방식은 식민성의 교육 방식입니다. Educated. So now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교육을 제대로 잘못해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평화의 사고 방식 그리고 평화의 패러다임을 구축을 해야 되고 전쟁의 패러다임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교육을 다시 해체하고 기존의 방식들을 다시 한번 it's like a,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it's like a work of Sisyphus, no? And we do things. There are results. There are results. 물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Bounce back. 그와 관련해서 Because the 어느 정도의 결과들은 the paradigm of colonization 얻고는 있습니다. paradigm have been there, so it's systemic. Have been there 이런 for so long. So we 내재화된 그리고 체계화된 교육이었기 때문에 it was an option. It 식민성의 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교육 체계입니다. that being said,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좀 더 탈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을 깨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there were two 지금까지 교육은 words for education. 라틴어로 두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Educare. 에두카레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Being is like a 일단 인간 자체가 하나의 유리병 같아서 knowledge 지식으로 계속 채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to be 유리병을 우리가 지식으로 형태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paradigm of wars and colonization and everything. 그래서 전쟁의 패러다임이라든지 또는 식민성의 패러다임을 구축을 해왔다는 것인데 또 하나의 개념은 또 하나의 라틴어인데요. 에두체레입니다. The human being is not a phase, it's not an object. 결국 그 에두체레라는 단어에서는 인간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Peace. And as living being 그래서 생명체로서 needs what it needs to 물 필요하고 become what it's supposed to become and not 그리고 to become what others 하나의 존재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suppose without thinking. So educare 그리고 뭔가 사고를 통해서 더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틴어의 개념을 저는 더 선호하는데요. a couple of years in 그래서 저는 오히려 you know it's like UNESCO
살면서 단 몇 년 동안만 지식을 채워 넣는 게 교육이 아니라 교육은 진정한 교육은 by ourselves. 이 사람 자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And to be ethic and to be 윤리적인 사고 그리고 정치적인 사고 자체적인 사고 방식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 존재를 구성해 나간다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e has to 왜냐하면 be politics, you know. 정치적인 것은 계속해서 Partisan thing. So we don't want to. But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정치라고 하면은 양당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meaning the city. 라틴어의 기원을 보면은 이건 도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ur takes, our business, the business in the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전체적인 활동들을 to have courage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 to accept 그런 개념입니다. but we are so scared and we think that we're supposed to be neutral but neutrality doesn't 그래서 우리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so we don't care about the 그래서 보편성을 지녀야 되고 to reconsider a lot in education.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조차 재확립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 way we think of education must be 결국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고 방식 그리고 최우선순위 이게 자연 친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것과 모두 다 공존을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이어야 하고 나와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차이점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많은 리더들이 그러한 개념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places politics are being polarized. 많은 국가에서 정치가 Others 좀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but also bad. 그래서 나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르다가 아니라 나쁘다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But that said, we have to go back to the basics. 결국에는 우리는 We change the way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 시민들을 위해서 leaders without any proper sense of global citizenship will 특히나도 글로벌 전 세계 시민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Professor Bonhoeffer, 자, 그러면 권오병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we have to change the way 네, 그래서 저희가 시민 교육을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차세대를 위해서요. after hearing what Professor Gina 네, 진하태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셨을 때 교수님께서 in the current 지금 현재 커리큘럼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신지 아니면 교수 방법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신지 또 인식론에 대해서도 또 첨언하실 부분이 있을지 또 저희가 가용한 어떤 툴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진하태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기반으로 네. 해서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진하태세 교수님의 그 발표가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 또 그 피스 베이스 knowledge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학무부총장으로서의 어떤 그 아이디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 심지어는 우리가 교과서마저도 전쟁 중심적인 교과서이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국가의 국정 교과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어떤 그 외세와 싸워서 침략에 싸워서 이겼다. 또는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어디에 가서 영토를 넓혔다. 거기에서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은연중에 이제 후속 세대들에게도 그런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그 지나테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볼 때는 이제 전쟁 중심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교과서 레벨에서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정치라는 영역도 있고 사실 또 경제 영역도 있고 비즈니스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자로서 1996년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경영학의 모든 내용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했던 것이 경영학 원론, 경영학 개론 과목이었었는데 경영학 개론 과목에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가르칠 교과서가 없었어요. 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심지어는 어떤 이론 내용은 경영학에서 있었던 이런 내용은 최대한 남으로부터 많이 돈을 빌려라. 그리고 최대한 늦게 갚아라. 이게 이론이에요. 저는 사실은 어떤 그런 양심적인 차원에서 이 이론을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서는 가르칠 수 없다 싶어서 제가 그때 교과서 새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쓰는 경영학이라고 하는 책을 그 당시에 만들려고 했었는데 모든 게 난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주의 중심적이었고 영리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이론과 주장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하나씩 다 바꿔내는 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인식이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기업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경영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기업 윤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편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때라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2년여에 걸쳐서 그 책을 썼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책이 전혀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어떤 소수자의 노력, 우리 지나테세 교수님도 그런 어떤 앞서는 리더이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소수자로서의 그 어떤 그런 이제 혁신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또 우리 시민이 따라가야 되지만 첫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문화적인 어려움, 주변으로부터 어떤 인정, 더 심하게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함께 보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룹, 그런 집단 이런 것들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좀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제가 받은 인사이트는 아까 제가 우리 지나 교수님께서 그 peace based knowledge, 그 평화 관점에서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근본적으로 그 일을 하려면 결국은 이게 아마 교육 인증과 연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교육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경영 교육 인증도 있고요, 공학 인증도 있고, 의학 인증도 있고 많은 인증이 있는데 이 인증 제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사실은 이제 서구 세계에서 온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좀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대학과 그 학과의 철학이 있다면 그 대학과 학과의 철학이 목표에 반영이 돼 있을 거고 교육 목적에 반영이 돼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일관되게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커리큘럼 하에서 과목의 내용까지도 바꾸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인증을 받아야지만 어떤 공인된 그런 스쿨 교육 제도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현재 많은 대학들이 그 인증에 부합하는 커리큘럼과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그 인증을 하는 그 노력 안에다가 지금 현재 그 교육 목적, 철학이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교과목이라든가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에 지속 가능성의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어떤 평화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부합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인커리지 할 수 있다면 그런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다면 좀 더 빨리 최소한도 대학 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이런 교육 인증에 관련된 기관과 단체가 있을 텐데 그 기관과 단체에 우리 지나테스 같은 교수님들의 같은 분들이 거기에서 좀 협력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그 교육 인증의 어떤 룰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mments and also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how we can make 저희가 새로운 어떤 기준을 확립하는 것, 그를 기반으로 해서 장차로 미래에서 저희가 변화를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CSR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UN SDG도 그렇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들, 목표들 이런 거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담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지금 196개의 타겟을 저희가 가지고 있죠. 17개 SDG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타겟들을 보면 너무나 정량화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적인 부분에만 너무나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 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양질의 성과를 올리겠다라는 마인드셋이 필요하고 또 평화를 기반으로 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질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저희가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양이 아니라 질이죠. 그래서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극단적인 사랑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평가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극단적인 사랑까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SDG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DG는 굉장히 좀 유용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컨셉도 매우 중요한, 유용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SDG 같은 경우 우리가 SDG라는 것을 우리 교육을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하나의 단계일 뿐이지만 이게 우리의 끝 지점, 결국에는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SDG의 모델 그리고 그것이 대변하는 것은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죠. 결국 경제와 환경을 동등하게 놓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시급성이 있다는 건데 왜 경제와 환경을 동등하게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중요도를 띠는 것인지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SDG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SDG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SDG조차 우리는 다시 분해를 하고 해체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또 골라 잡아야 되는 것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ot the climate change, but the 그래서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SDG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디벨롭먼트, 개발, 발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facility to 사람들은 development, 이러한 development and 개발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린 개발, 뭐 청정 개발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청정 개발이라고 명명을 하기라도 해도 그래도 개발이잖아요. time we think that something is clean or 뭔가 깨끗하다, 뭔가 그린이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러한 거짓 발상을 심어 놓다고 하더라도 no and everything. So for that sustainability, 그에 대해서 상쇄되는 그리고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SDG 내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따로 있고 버려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극단적인 사랑에서는 파울로 코엘료가 말했던 것들 중에서 coming from his well-known, 결국 most known book, Pedagogy of the Oppressed. Pedagogy of the Oppressed라는 책에서 그러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레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Because of course, talking about radical love, 극단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nonsense, no? But this 넌센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to accept those tensions. 우리는 교육학에서는 그런 긴장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러한 긴장감은 받아들이고 이것이 완벽한 수평은 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울로 프레레 그래서 급진적인 사랑에 Educate, we cannot 대해서 accompany the other one, learning together, teaching together. 그래서 함께 배우고 함께 교육하고 우리 서로를 가르치고 B or B educating A. 그래서 A가 B를 가르치고 B가 A를 다시 가르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The word and reading the world. 그래서 So 글을 읽고 다시 세상을 읽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항상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radical love is not about accepting 이런 급진적인 사랑은 서로의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the other and to dialogue with the other, to listen. 그냥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꼭 그것이 다 듣고 싶은 것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을 하고 서로 담론을 하고 그런 용기를 보여준다는 것이 급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No. If we are conscious, if 우리가 의식이 있고 그러한 사회적인 의식이 있다면 매일같이 우리는 그런 고통과 서로의 그 긴장감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of time, of course, we want everything to be done right away.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About the shift of 모든 것들이 다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there are changes. 근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면 뭔가 폭력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시간을 들여서 서로 논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Can be violent also. So 물론 어느 정도 don't play the game. 과정이 감정이 또 격앙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심하게 압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캐나다의 사례를 드리고 싶은데요. 화해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나도 원주민들의 보상을 위해서 정부 단체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하나의 부재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인 건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배상과 보상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침해나 침략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배상과 보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뤄냈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악영향과 많은 상흔들이 절대로 그게 번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와 관련해서 무슨 폭력은 없지만 특히 캐나다 내에서 많은 원주민 여성들이 거기에 보면은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춤도 추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서서히 변화를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모두가 알고 인식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변화의 과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셨듯이 개발이라는 단어는 미래의 패러다임의 적절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개발이라는 것은 평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정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게 선순환 구조이고 하나의 패키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성장과 평화, 정의 이게 삼박자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경제와 그리고 환경 간의 그 관계를 짚어주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권 교수님. 여전히 저희가 사실은 뭐 경제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을 환경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이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기술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뭐 청정해 보이고 친환경적으로 보인다 손치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청정 어떤 에너지원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50% 정도의 전기가 어떻게 생성됩니까?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하이드로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드로 에너지 자체도 청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청정하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저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를 통해서 또 테크놀로지가 양날의 검이다.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우리가 기술이나 경제보다 우선시하려면 어떤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될까요?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꼭 그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하나의 진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사회적 책임 또는 경제함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계속 변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동에는 지구라고 하는 커다란 거시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과 30년,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이미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사회들은 그걸 느끼지 못했죠. 그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고 그때도 북극곰은 잘 살았었고 약간의 온도 변화는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여전히 또 날씨는 선선해지고 하니까 온난화의 기운은 있어 보이나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하도하는 그 기술이라든가 대량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소수의 과학자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마저도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이제 지구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이 지구의 거시적인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고, 의식의 변화는 기술을 하는 사람, 기술 혁신을 하는 사람들과 또한 경제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면서 기술 혁신을 하고 또 도잉 비즈니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기술 혁신이라든가 도잉 비즈니스에 관련된 또 다른 팩터를 더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3차 방정식인데 4차, 5차 방정식으로 그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복잡해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이전의 팩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린하게 보이고 싶고 안에서는 그런 팩터까지 고민하고 싶지 않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갭 속에서 소위 말씀하시는 그린 워싱 같은 폴리싱 같은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는 건 뭐냐면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의식의,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의식의 변화가 이런 그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한 방식의 생각에 이것을 팩터로 넣어야지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점점 그 팩터가 점점 중요한 팩터가 되어 가면서 이제는 그것을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자들도 무조건 전력을 많이 소모해 가면서 정확도를 높이려고 AI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도 그것을 크게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ESG 무브먼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이 ESG에 관련된 의미 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물건을 해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법적인 경제적인 그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ESG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들이 정말 본심으로 우리 진아 교수님께 얘기하신 대로 어떤 그런 레디컬한 그 러브에 대한 그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도 하는 척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하는 척하는 단계에서는 벗어나서 중요하다. 이제는 이런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왔고 저는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이제 좀 더 가면 그들이 스스로의 어떤 동기부여와 스스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로 이제는 경영자들과 기술 혁신하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아마도 지금의 다음 세대들, 지금의 대학생들, 지금의 대학원생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경영자들과 기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대학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And I think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권 교수님도 그렇고 떼제 교수님도 그렇고 뭐 좀 동의하시는 것 같네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국면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충분한지 특히 기후변화를 저희가 타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사인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장차로 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지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지 가뭄 그리고 산불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남극에서도 지금 북극에서도 이렇게 빙하가 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속화될지는 않을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심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위기가 심화되고 더 어려워지는 국면에서 현재의 페이스로 우리가 마인드셋을 변화시키고 한다면 이것이 충분할까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러한 노력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저희가 좀 조속하게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노력을요. 그리고 변화를요.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 예언가는 아니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칠 수는 없지만 지금이 너무 늦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남아 있는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의 머리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만큼은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젊은 세대를 보면서 굉장히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레타 툰버그 같은 경우도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그러한 젊은 세대, 훗세대의 이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권리를 다시 장악을 하고 또 환경 활동을 해 나가면서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바로 성장을 해서 물론 환경에 대한 피해자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미래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장본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트라우마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를 봤을 때 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버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변화를 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세대를 계속해서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저 또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분석에 대해서만큼은 객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력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능성이나 아니면 희망 같은 경우 수치적으로는 낮을 수 있겠지만요. 그레타 툰버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희망이 꼭 필요하진 않다. 아니면은 그에 대해서 확률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권 교수님, 결국에는 교육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어떻게 이뤄낼까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그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든가 태도의 변화,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도록 뛸 수 있는 그런 엘레멘트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학과 학교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종교 단체들도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NGO 단체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는 대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 기관도 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NGO 단체도 오게 하고 우리 종교 단체에서 오게 하고 해서 함께 좀 논의하고 거기에서 함께 교집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한 지역에서 스몰 석세스로 한번 한 다음에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다른 국가로 확산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수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제 종료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방청객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지금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저희 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한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민주주의 통역을 위해서는 정원이라는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통역을 위해서는 마이크 사용을 해주셔야지 영어로 통역이 가능합니다. 이제 들립니까? 네, 들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민주주의 정원을 가꿔야 되는 평화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5가지 마지막 5원소 얘기하면서 우분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경희대학교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대학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상, 토양은 상대평가 그리고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토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우분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학생들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그런 평화적인 방법 그리고 대학에서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런 경쟁 위주나 그게 굉장히 경제적인 그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분투 원리는 서로 어떤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괴리가 너무 커서 혹시 그런 토양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 talked earlier about Paulo Freire, 파울로 프레레가 banking education. No? 그 Education is about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경쟁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경쟁 같은 경우에는 교육 상황에서 전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the paradigm of war. 결국 그 패러다임 자체가 전쟁의 패러다임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분투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탈식민성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가 헤겔의 법칙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실 철학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식민성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우분투는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 인류라는 개념에서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공동이라는 공동체, 연대라는 정신을 항상 놓고 중앙에 놓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얻어갈 게 있으면 너를 위한 것도 있고 우리 모두 다 공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섬의 게임, 결국 경쟁의 게임을 없앤다는 생각인 거죠. 결국에는 A가 B를 교육시키고 B가 A를 다시 교육을 시키고 세상을 통해서 서로 같이 배우는 그런 개념인 거죠. 우리가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철학적인 구분이나 분리를 할 필요가 없죠. 이성과 감성, 배양과 양성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배운 것에 따라서는 분리를 해야 되고 구분을 해야 되고 인간 자체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우분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옵션, 선택사항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인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탈식민지화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분투의 철학인 거죠. 경쟁을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 방식을 리셋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경쟁부터 시작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남을 눌러서서 밟고 일어서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억제를 하고 저지를 해야지 내가 앞서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종 간 그리고 종 내에서도 경쟁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협업의 모델을 제안을 해요. 경쟁의 모델이 아니라. 오늘날 자연 안에서 협업의 모델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경쟁 말고 다른 선택사항을 한번 취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교육을 그런 식으로 경쟁의 근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성장을 해 나가는 번영을 이루는 그 유전자 자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 교수님. 네, 경쟁과 또 협업에 있어서 그 교육의 좀 패러다임에서 엉뚱한 말로 말씀해 좀 주십시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하태세 교수님 아까 처음에 우리 턱하실 때 처음 도입부에 인간이야말로 미친 종이다라고 했어요. 인세인 스페시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미친 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미치도록 지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인간은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어떤 구성원들도 인간을 제외하고서는 그런 미친 듯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인류야말로 미친 듯이 사랑할 수도 있는 그런 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분투 정신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솔루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I think
네, 저희가 미치되 우리가 좀 생산적으로 또 공조의 정신을 받들어서 미쳐야 되겠다라는 얘기 한번 해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방청객에 계신 분들도 참여자분들도 오늘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발제 내용과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아젠다 아이템들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 논의를 종료를 하면서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바는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어떤 난제의 직면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패러다임 역시 변혁시켜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 시민사회의 패러다임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저희가 동의한 것이 우리가 비판적이 돼. 다시 말해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비판적이 돼. 우리 가슴으로서는 우리가 낙관적인 이런 정신을 잃지 말자라는 이야기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시사점은요. 저희가 또 동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어떤 난제를 이겨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단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또 시민사회와 또 재계가 함께 공조했을 때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 시사점 공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 남아공에서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아공에서 이제 격언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되 멀리 가려면 다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다 함께 이겨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교수님들께 참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방청객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느낌과 영감을 주는 그런 키노 스피치 또 좌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오전 세션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